자, 오늘부터는 이제 수열의 극한부터 이제 다시 복습을 할 건데, 자, 이 문제풀이를 할 텐데 미리 좀 영상을 찍어 둘 테니까 이거 보고, 자, 수업 시간에 다 풀어주진 않을 겁니다. 가는 과정 중에 일부만 설명할 거니까, 자,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직접.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수렴하는 수렴을 말하는 건데, 자, 이 개념은 뭐냐면, 수렴한다는 얘기, 수열의 극한인데,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an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만약에 특정한 값으로 존재하면은 얘는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표현하고, 뭐 존재하지 않아 무한대로 가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던가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진동 상태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구체적인 값이 안 나오면 우리가 자 발산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수열의 극한이죠.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은 기본 개념이 얘고 자 그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만약에 리미트 an이 자 만약에 3이면 자, AN이라는 게 뭐냐면 수열이 자, 초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뭐 세 번째 항이 있고 점점점이 되겠죠. 뭐 극한에서는 이런 앞에 값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값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 n이 무한대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가다 보면 여기에 AN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에 n 플러스 1항이 있을 거고 계속 가다 보면 A에 2n항이 있을 거고 뭐 계속 가다 보면 A에 3n항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일반항으로 표현할 건데 자 수렴하는 수열의 특징은 뭐냐 얘가 AN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값 3에 수렴을 하죠. 그러면 극한값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 극한값도 당연히 3에 가까이 가야 되고 얘 극한값도 3에 가까이 가야 되고 얘 극한값도 3에 가까이 돼. 그러니까 자 극한값이 3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자 이 이후의 극한값은 죄다 뭐 a n 플러스 1이든 뭐 n 플러스 2가 되든 이쪽의 부분의 극한값은 무조건 3으로 되어야지만 우리가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리미트 an이 만약에 자, 3이면은 얘는 자, 리미트 이제 무한대입니다. 다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뭐 n 플러스 1의 극한값이나 리미트 a의 2n의 극한값이나 리미트 a의 3n의 극한값이나 죄다 3이라는 값, 즉 구체적인 값으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렴하는 수열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일반항을 구해야 됩니다. 일반항. 뭐 얘는 모든 항이 다 2가 될 테니까 n번째 항도 자 2가 되겠죠? 자 n번째 항도 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리미트 a에는 자 상수는 리미트가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얘가 일반항이에요. 얘가 일반항이 되어서 요 놈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되는데 극한의 기본은 일단 무한대를 대입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무한대분의 k꼴의 극한값은 무조건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진동 상태예요. 진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값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n이 1이면, 자, n이 1이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첫 번째 항은 1일 거고, n이 2가 되면은 마이너스 3, 자, n이 3이 되면은, 아니는 발산하겠구나? 진동 상태가 아니다. 쏘리. 진동이 아니고, 얘는 이제 값이 계속, 이렇게, 플러스가 그러니까 진동 상태이긴 한데 자, 첫 번째 하나가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값이고 마이너스 값이고 플러스 값이고 마이너스 값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니까 진동 상태에 뭐 맞기는 맞습니다. 진동 상태가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자, 이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극한의 유형에서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기억나겠죠? 자, 분모 중에서 최고차항으로 나누던가 아니면은 가장 큰 놈으로,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건 수투의 개념, 자, 가장 큰 놈으로 나누는 건 자, 미적분의 개념. 그래서 분모 중에서 가장 큰 놈으로 나눕니다. 자, 이거 이제 판단해서 한번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리미트 AN입니다. 자, 이제 그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자, 이렇게 세 개의 변이 있는데, 양 변에다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식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리미트를 이렇게 붙이겠다는 얘기야. 리미트를 붙이겠다는 얘기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대입하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루트가 나오면 무조건 뭘 시키는 거? 자, 유리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극한값하고 이쪽에 극한값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 값이 곧 정답이 될 거고, 자, 유리화는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이제 결국 여기 리미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셈이죠. 자, n이 무한대가 향해 가고,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자, 이 분자분모에다가, 예로 할게요. 공간이 조금 없어서, 얘도 마찬가지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자, 여기에다가, 분자의 유리화입니다. 분자의 유리화. 얘도 똑같은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자, 리미트, 자, 루트, 자,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n이 되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고, 자, 분자에다가 동일하게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을, 분모도 마찬가지. 자, 루트 똑같이 플러스 n을,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분자의 유리화입니다. 얘를 계산한 다음에 분모의 최고차 한 혹은 분모 중에서 가장 큰 놈으로, 자, 나눠서 극한값을 구하는 게 우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풀이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자,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역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자, 이게, 자, 지수가,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꼴은, 우리 누가 기준이 되느냐? 이 값이 가로 안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극한값은 무조건 0이고, 자, 요 안에 무한대 꼴이 나왔을 때 1보다 큰 값이 나오면은 요 꼴은 무조건 극한값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처럼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케이스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자, 분모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뭐냐? 24의 n제곱입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를 24의 n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자, 24보다 작은 요 극한값은 어차피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를 24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왜 의미가 없어지냐면, 얘는, 자, 24의 n제곱이 되니까 얘는 24의 n제곱 곱하기 24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5의 n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자, a 곱하기, 자, 24의 n제곱 더하기, 자, 10의 n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식을 바꾼 다음에, 이거 쪼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분모를 24의 n제곱으로 나누면 뭐 이런 거는 제거가 될 거고, 요 값은 얼마가 되느냐? 24분의 15의 n제곱이 되어서 요 안에 있는 값이 1보다 작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거고 어차피 이 n에다가는 무한대를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의 극한값은 결국 0이 되니까, 자, 이 작은 것들은 어차피 극한값이 0이 될 거니까 의미가 없어질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극한값 구해보고, 자,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똑같아요. 극한값이 2가 돼야 되는데,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똑같이, 자, n에, 즉, 지수의 미지수가 다 있죠? 자, 그러면 이제, R이, 자, 얘가 큰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R의 범위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R의 범위를 정해야 되니까, 누가 더 큰지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R이 4보다 작은 케이스. 정확하게 이제 절대값 R이죠. 절대값 R이 4보다 작은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자, 절대값 R은 마이너스 4는 아니까 R이 4가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4보다 큰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줘야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자, 만약에 절대값 R이 1번입니다. 절대값 R이, 자, 4보다
작은 케이스 하나만 해보면 절대값 R이 4보다 작은 케이스가 되면 자, 요 아래 n제곱보다는 이 4의 n제곱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놈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리미트 값이니까 극한값 여기 리미트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이 되니까 자, 요 놈일 때 극한값은 얼마가 되냐면 자, 1이 되어서 2보다 작도록 하는 걸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를 한번 자, 연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와서